현행 국세 13개 중에 무엇인지 한번 구분해서 비록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09페이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무상승계 취득부터 보도록 하죠. 취득세 취득 시기에 있어서 지난 수업 시간에 기본은 좀 했지만은 요 취득 시기는 중요성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지방세가 되니까 그 취득한 날을 취득 시기로 규정하는데 취득의 형태에 있어서 유상승계 취득 에 대해서는 사실상과 계약상 잔금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는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대가에 의하지 않고 이어받은 취득은 상속 증여 등이 있겠죠. 이럴 경우 대가에 의하지 않고 이어받은 취득이 되니까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주의할 게 상속에 한 취득에 대해서도 계약일에 취득을 한다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눈 감는 날을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에 한 취득은 무상승계를 할지라도 계약일이 될 수가 없죠. 상속 개시일, 유증이 한 취득은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으로 나오면 계약일인데 상속으로 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 지금 취득세 무상승계, 즉 증여에 한 취득의 시는 계약일입니다. 양도소득세 규정과 혼돈에서는 아니 되겠죠. 참고로 해보면은 취득세는 상속에 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은 계약일인데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계약일이 아니죠.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우리 계약일과 주의해 줄 거. 그런데 요 유상승계 취득이라 할지라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규정이 있더라. 역시 납세 의무가 없죠. 그럼 냈던 세금 돌려받고 안 낸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이 무상승계를 할지라도 취득을 보지 아니한 이 규정은 유상승계 취득의 규정하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단 하나의 규정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칠판에 없으면 반복임으로써 취득 보지 않은 것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는 하지 아니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증명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죠. 증명될 경우 이럴 경우 핵심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해당한 서류에서 계약 해제인데 이럴 경우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행정자치부로 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에 그런데 이럴 경우에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공정증서나 계약 해제 신고서나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할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니까 요 60일에 공통이 들어있죠. 그래서 화해 인락조서에 대해서도 60일, 공정증서도 60일, 그다음에 해제 신고서도 60일. 그래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60일 입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60일 이내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되고 60일 내 제출을 해야만 우리가 입증된 서류로서 취득으로 보지를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때 확인했지만 또 2017년도 개정 내용이 되죠. 관련된 서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정 수치적으로 정리하되 언급했지만 시험적으로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계약 해지로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다음에 이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유상도 마찬가지로 선등기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일로 하겠다. 선등기는 등기 이렇게 정리가 돼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연부 취득. 연부 취득의 시기는 자, 우리 연부라는 개념을 확인해 들었죠. 연부라고 하는 것은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때 자,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자, 분할하여 취득되는 건 연부로서 당연히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부금 지급,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은 기본인데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취득한 날로 보지 계약상이 아니다. 그래서 왜 당연히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언제 얼마 이렇게 분할해 지급했다고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는데 그 계약상 연부금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연부 취득에 있어서는 면세점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면세점이란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 게 면세점이죠. 그래서 취득 가액의 총 가액이 50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있어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부 취득에서는 면세점 종료세 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연부 취득할지라도 역시 선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선등기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승계 취득의 가장 기본인 유상승계, 자, 이번에 무상승계 연부 취득 해봤죠?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있더라. 자, 건축물의 건축은 원시 취득. 그러나 2년 전 개정으로 건축물의 개수는 자, 간주 취득인데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 건축으로 개수로 인하여 사용 승인서를 자, 내주겠다. 승인서 내주는 날이 있는데 그 건축으로 사실상 사용일이 있겠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은 개수로 취득할 경우는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빠른 날. 그래서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 두 날 중 빠른 날. 단순하게 승인서 내주는 날 또는 자, 사실상 사용일이라 두 날 중 빠른 날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론 취득에 대해서도 중빠른 날을 확인하셔야겠죠.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조합원이 구성이 안 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등 하는데 참고로 보시고 또한 차량에 있어서 주문한 원시 취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이 한 선박의 건조. 자, 그래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취득. 9번에서 차량 등의 조립의 원시 취득은 조세 정책상 취득으로 보지를 않죠. 왜? 손 떨리면 조립 못하니까. 그래서 승계 취득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등에 있어서 승계 취득의 최초 승계 취득일 언제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등에 대해서 최초 승계 취득일, 원시 취득은 의무가 없으니까 그 최초 승계 취득일은 2점을 찍어서 당연히 실수요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차량 등을 인도한 날, 자, 준 날, 인도한 날과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중 빠른 날. 자,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실수요자가 뭐 준다는 게 지급일이니까 뭐 인도 받은 날 합시다. 자, 차량 등을 인도받은 날 계약상 잔금.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편하게 자동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 딜러를 통해서 승계 취득을 할 때 실제로 우리 이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 드물죠. 누가 딜러가 다 얼마 차량에 취득했다는 세금 문제, 뭐 이전 문제 다 해가지고 등록까지 해가지고 가져가십시오. 자, 이렇게 많이 일을 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수요자가 우리 소비자들이 뭐 관심을 두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또한 뭔가 그런 일을 다 대행을 해주잖아요. 딜러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차량에 대한 우리가 자, 취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도받은 날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취득한 날로 봐서 그날 또 60일 날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는 차량 등록 등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인도가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받은 날하고 주역선 계약상이지 사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 인도받은 날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취득한 날로 보겠다. 자, 다음에 이제 자,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도 간주 취득이죠. 뭐 간주 취득에 있어서 자, 지목 변경에 대해서도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날. 사실상 변경한 날. 변경일이 있고 공부상 지목 변경일이 있겠다. 변경일.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목 변경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빠른 날로 한다. 자, 그래서 사실과 공부 중 빠른 날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목 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럼 임시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날로 본다. 그래서 지목 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도 확인을 좀 하셔야겠죠. 지목 변경. 다음에 이제 수입한 취득은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 뭐 참고로시고 또한 자, 메리칸척에 한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 덤프트럭 더 이상 없겠죠. 메리 끝났으니까 공사준공인가일이 되고 자, 골프 회원권 그러면 취득세 과세 물건에 지방세 비용이 있죠. 골프 회원권, 자, 승마 회원권, 뭐 콘도미니엄, 종합 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요트 회용권에 대한 기간 연장이 있겠다 그 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취득에 있어서는 역시 개정 내용은 신설이죠.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취득한 날로 보겠다. 핵심 단어는 new, 새로 시작되는 날 취득한 날로 보죠. 이 의미는 뭐냐면 골프 회원권의 기간이나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날 취득으로 본다는 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년 전만 해도 기한 연장할 때 취득세 부과를 안 했는데 골프의 회원권 등에 대한 기간 연장한 경우에서는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왜? 새로 시작되는 날 취득한 날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면서 정리. 그리고 이제 이혼. 민법 834조 등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의해서 취득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분할로 인한 재산에 대해서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이렇게 취득할 경우는 그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의 규정은 지난 수업 시간에는 유상승계 더불어 지금 정리하는 무상승계 등의 규정을 빠뜨리지 말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13페이지 한번 기출예제 한번 봐볼까요?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취득 시기로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첫째, 개인 간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잔금. 그러면은 유상승계 취득의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 잔금이 되죠. 그런데 계약상 잔금 전에 등기를 이행할 경우는 선등기는 등기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 두 번째, 법인 간의 매매 계약, 법인 간의 유상승계는 법인장부로 취득하기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을 따지게 되죠. 세 번째, 개인 간의 증여계약에 의한 부동산을 개인이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말라죠.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그렇죠. 계약상 잔금의 유상승계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60일이 경과된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지목변경. 지목변경 취득의 시는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 중 빠른 날로 하겠다. 다섯 번째, 건축물 건축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가 틀렸죠. 이제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를 봐보죠. 그래서 취득세의 비과세와 면제, 감면하고 구분 좀 하셔야겠죠. 비과세는 계산 신청을 요하지 않지만 면제, 감면은 신청을 요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규정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 주한국제기구의 애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명 국가는 왔다다. 그래서 이 국가의 취득에 있어서 이 취득은 13가지 물건, 부선광어,
차기판 골승 건종의 13가지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13가지 물건인데, 자, 이 국가 등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나라는 다 독립성을 다 존중해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과서는 애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 등과 관련한 이 비과세 규정에 공통적인 바탕이 뭐냐면 상호 면세주의. 상호 면세주의를 바탕을 두면서 확인해 주실 거. 그래서 국가 간은 상호 면세주의, 우리 정부의 과세는 우리도 과세하고 우리 정부의 과세하지 않은 정부는 우리도 과세하지 않겠다. 그 말 상호 면세주의를 바탕을 두시면 되죠. 자,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자 1년 이상. 자, 그래서 국가 등의 네, 자 귀속. 자, 귀속이나 기부채납, 국가 등의 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자, 취득하는, 뭐 국가 등에 집어넣는다는 조건 등으로 귀속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OC, 사회 기반 시설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요 국가 등의 취득이 아니라 자, 갑돌이가 자, 부동산, 갑이 자,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자, 갑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취득한 부동산을 쓸 만큼 쓰고 국가에게 집어넣는 조건으로 자, 귀속 조건으로 취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취득이 국가 등에 집어넣는 귀속이나 기부, 체납 조건으로 준해서 조건을 잘 봐라. 그러면 무조건 우리 개인이 샀다고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집어넣겠다. 귀속이나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환매권 행사. 자, 그래서 이 환매권 행사도 자, 특히 좀 자, 신경 써야 될 게 자,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특히 법령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는 자,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또 이렇게 하면 또 순서가 또 틀렸다고 그러니까 자, 교재에서도 봅시다. 자, 순서지만 신탁부터 봅시다. 신탁을 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자, 이 신탁도 신탁법에 한 자, 등기가 변경된 게 하나니까 명의 신탁은 제외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신탁을 한 취득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가 있는데, 네.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변경된 것으로, 자, 수탁자에게 이전으로 이런 수탁자의 취득, 자, 그 다음에 신탁 해지로 인해서, 해지로 인해서 이전에 따른 취득, 수탁자 경질로 인해서 신수탁자에게 이전을 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한 취득에 있어서는
정리할 때 위수, 신수가 헌하다. 그래서 유탁자, 수탁자, 신, 수탁자의 관계에서 신탁 취득은 세 경우 이전에 대한 취득이 있기 때문에 위수, 신수가 헌하다. 이런 틀로 잡아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다음 이제 환매권 행사 로 인한 취득이 있는데 이 환매권 행사도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환매권 행사가 아니라 징발제한 정의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둘게. 자, 이 징발법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 정리할 때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왜냐하면 환매 등기 병행 규정에서 환매 등기 병행 따른 환매 기간 내 환매하고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자, 차이점. 환매권 행사에 따른 비과세니까 자, 징발 환매권은 취득세 비과세가 되죠. 그런데 환매 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매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 과세가 되는데 이 과세가 환매 등기 병행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일명 뽀빠이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뽀빠이로 부과가 되어지죠. 그래서 환매가 보이면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 환매 등기 병행에 따른 환매 기간 내 취득은 과세되는데 일명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뽀빠이로서 과세가 되어진다는 것. 자, 마찬가지로 그러죠.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보는데 임시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의 존속 기간이 1년 초과 여부. 자, 그래서 공사 현장 사무소 임시 흥행장 등의 자, 건축물의 존속이 1년 초과하지 않냐,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비과세가 되고, 자, 1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지금 이번 과정은 기본서 기초 과정이 아니라 자, 기본 심화 과정으로서 제가 전 과정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넓혀준 의미가 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은 과세된 경우로서 자, 표준세율의 2%의 중과 기준세율만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 나오면 1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1년 초과 여부. 자,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수. 그래서 자, 단독 아니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이 공동주택도 주택의 면적에는 관계가 없지만 주택의 가액이 9억 이하 자, 주택 이하 되고 공동주택의 이 개수는 대수소는 제외가 됩니다. 대수소는 제외가 된다. 우리가 개수하면은
대수선과 레저 시설의 자, 취득, 그 다음에 승강기 등의 설치가 개수인데 대수선에 의한 취득은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공동주택의 가액이 9억 이하, 그 다음에 개수는 대수선은 제외가 되죠. 자, 다음에 2017년도 자, 신설된 규정 확인하셔야겠죠. 자, 115페이지. 자,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상속 개시 전에 천재지변, 천재 등으로 인하여 차량 등이 우리가 자,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래서 천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자동차죠. 자, 이 자동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속 개시 전에 천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 멸실이 또는 그러니까 소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장부에다가 지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상속으로 위한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실제로 뭐 받은 것도 가치도 없는 건데 이랬을 때 공부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속으로 한 취득에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 규정에 자동차, 차량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덜 두지만 개정 숙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속 개시 전 천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 상속에 따른 취득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크게 뭐 숫자는 주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경우에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이 감면 면제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비과세의 틀만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기출예제 한번 봐볼까요? 자, 115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그래서는 취득세, 비과세죠. 자, 두 번째, 국가 등이 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 경우는 비과세가 되죠. 세 번째, 신탁하는 취득으로 유탁자가 수탁 이전은 취득이 있겠죠. 비과세가 되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등의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영리 비영리를 안 따진데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지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죠. 답이 나왔네요. 다음에 자, 징발산 정리특별조치법 일명 징발법.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련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 28회 대비하면서 예상은요. 요 비과세는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 취득세 종합 문제를 물을 때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 주시고 자 정리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은 과세 표준 내용부터 보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